총선의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추워진 걸 보면 이제 곧 선거인데 선거를 앞둔 여야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강해진 인요한의 압박, 이준석이라는 변수까지 오늘 이야기 전해드리죠. 자,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호 혁신안을 발표했죠. 특히나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특정하면서 3선 이상 하신 분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또 나오지 말고 서울이나 험지로 좀 나와라. 희생해라. 누구처럼? 하태경처럼. 이런 혁신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두 번째로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밑에서 혹시 직접 조금 만나서 설득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네,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핵심 의원이라면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경계가 좀 대통령을 궁금했어요. 사랑하면, 예. 나라를 사랑하면, 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되면 결단을 내려라. 어제도 통화했다라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조금 전에 들었는데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 두 명만 따라와도 두 명만 나서도 나머진 따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인요한 위원장이 그 당내 여러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좀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홈즈 출마의 기준 좀 어느 점으로 보고 계세요? 승진 때 불출마하라고 자꾸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심이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결심은 섰나? 하지만 아직 얘기하기는 좀 그런 단계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잘 나가던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험지를 도전했는데 하태경이 나서면 다른 중진들도 좀 따라 나설 것으로 기자들은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좀 당에서 중진 의원들이 저에 대한 시선이 좀 곱지 않습니다. 곱지 않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야, 너는 왜 그래서 이러냐 이런 아니 분위기예요? 그때는 나를 칭찬하고 이렇게 죽여 세우다가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모티브가 된 것도 있지만 인요한 배우에 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당내 중진들 몰아내기 배우가 이제 하태경하고 인연 합작품 아니냐. 원투펀치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요한 위원장 메시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 지지율은 거의 60%대까지 갔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뭐 30%대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1차적으로 대통령 책임이고. 근데 대통령은 뭐 임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친윤 핵심들이거든요. 뭐 소위 윤핵관, 난 그런 표현을 싫어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분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는. 근데 이제 누군지는 국민들이 다 알죠. 지금 뭐 우리 정치시간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장제원, 김기현, 권성동 세 분이 일단 언급됐는데. 그래서 인 위원장이 딱 그 단서를 달았잖아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닌 사실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통령과 함께 온 분들이고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결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이 세 분 중에 인요한 위원장 말에 따르면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된다. 전화 통화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무도 없긴 한데 누가 좀 선뜻 따라올까요? 제가 이제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순간 네.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한 특정인 문제기도 하고. 언급하는 순간 끌려 나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건 금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습니다. 강요주지 맞습니다. 마시길.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 끝까지 조금 자기 지역구를 수성할 만할 것으로 걱정되는 분도 이 중에는 있습니까? 혹시 뭐 이부 세 분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이영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영호 의원은 사실 비례고 지금 지역구 당협위원장도 아닌데 당협도 안 맡았죠. 뭐 삼선한 것도 아니고 예. 가초선인데 본인이 지금 불출마할 수도 있다. 약간 모르는 국민들에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당내에서는 그 대선 때 대통령 수행실장을 해가지고 친윤이죠.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용산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체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인 위원장 저 발언에는 용산에 큰 무게가 실려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과 멀어지지 않았다면 네. 대통령을 위한 길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용산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이 혁신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저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사면 혁신 1호안에 대해서는 반발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안 2호에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적 박수겠죠. 홍준표 시장 SNS입니다. 뭐 앞서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제대로 질렀다. 집에 갈 준비하라. 중진들 이렇게 SNS에 쓰기로 했는데 50% 이상 물갈이 돼야 선거라도 해볼 수 있다라고 혁신 2호안에 대해서 거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이가 할 일은 특정 인사, 특정 지역 겨냥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사실은 민주당 그 지역 중에서는 파주가 그렇게 막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험지로 분류했던 지역인데 거기서 지금 하시고 계신데 민주당 내부에서 들어볼 때도 야 우리 민주당도 이번 선거 녹록지 않다. 희생하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좀 국민의힘의 혁신 2호 3선 이상은 지역구 변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역구 의원들이 할 역할들이 있죠. 물론 이제 3선 이상 중진이 되시면 그만큼 정치를 잘하시기 때문에 지역구로 옮겨도 충분히 그 전국적인 국가적인 일도 보고 지역적인 일도 볼 수 있다고 네.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자리를 친윤 또 검사들이 들어간다. 물론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꼭 그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 채울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느냐. 저렇게 이제 하태경 의원님처럼 그동안 정치를 잘 알고 그러신 분이 과감하게 친윤은 아니더라도 윤회권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들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본인이 자당이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사실은 이게 비대위 혁신이 아니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이 비대위 혁신 위원이었다면 공천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공천권이 없는데 지금 자꾸 압박하는 모습이 지도부에서 보기엔 특히나 윤핵관들 보기에는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이뇨한 위원장 얘기로는 꼭 떨어지면 어때? 다음 길도 있는데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대통령 사인이 있지 않은 한 움직일 것이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끌려나가는 모습으로 보면 그게 결단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중량감 키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더라도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정치는 타이밍이 예술인데 지금 그래요, 저 옮길래요 하면은 끌려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뇨한 본인 출마 문제부터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한 셈인데 들어보시죠. 영남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영남은 지역구 관리를 해온 사람을 빼내고 나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독한 지역 감정에 대한 맹신입니까? 민주적 공천 절차를 생략하고 칼로 무 자르듯 사람을 쳐내고 검사 꽂기를 한다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할까요? 핫바지가 되지 않겠다는 이뇨한 위원장의 심정은 알겠는데 본인 출마 문제부터 내려놓으시고 남 탓을 하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이뇨한 혁신안이 소위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정청래 최고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류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오랜만에 국민의힘 또 혁신위원장에게 칭찬을 좀 했네요. 핫바지가 되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그 칭찬입니까, 그게?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으로도 독립해서 바지 사장이 아니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칭찬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대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거 좀 너무 도취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모습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포시 편입과 관련된 메가시티랄지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인 이뇨한 위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 모든 정치 블랙홀이 이 두 개로 다 빨려들고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공매도랄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약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현재 어떠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윤유한 혁신위원장이 뭐 지금 언론이랄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어떤 혁신위원이 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명분이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부터 사실은 불출마하는 이제 험지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거고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태경 의원님한테 누가 제일 먼저 결단을 내릴 거냐, 누가 가장 늦게까지 버틸 거냐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적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는 반드시 뭔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네. 가장 오래까지 버틸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제가 좀 취재한 내용만 살짝 언급해드리면 방금 거론됐던 이 세 분 중에 적어도 상당수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2호 혁신안, 하태경 의원처럼 그거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선.